오라오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아, 네? 23억짜리 아파트요? 헛웃음이 나오네. 23억이요? 아파트가 23억? 1년에 1억씩을 벌어도 23년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그 아파트? 세상에 별게 다 존재하는군요. 자,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식 살펴보고요. 어제 제가 이제 트위치는 계속 방송이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만 쓰시는 분들은 어제, 뭐야? 방송이 갑자기 끊겼네? 뭐지? 네, 방송사고인가?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위해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어제 유튜브가 폭파됐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냥 폭파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만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어제 트위치로는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트위치는 전혀 안 쓰고 유튜브만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불가피하게 그냥 중단을 했었습니다. 유튜브가 어제 폭파돼서 방송이 갑작스럽게 중지가 됐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유튜브가 요즘에 뭐 기능을 추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유튜브가 폭파된다. 그러면은 유튜브 분들은 방송이 끊긴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드리고, 어제 Q&A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세금 관련된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Q&A 시간에 오늘. 그래서 오늘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초딩님, 종란님, 사이코엠퍼러님, 다리님, 제주님, 굿데이님, 트리플세븐님, 푸른소나무님, 블루님, 굿데이님, 바우형님, 천일호님, 투더리님, 네콜링님, 워라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자, 오늘 소식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소식이 요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자, 어떤 소식이냐면, 사실 여기는 이제 비트 스탬프를 주어로 놓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잡혀있죠? 기사 제목이. 볼까요? 비트 스탬프가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대항마인 그런 거를 통해서 뭐가 가능해진다? 인스턴트 캐시 크립토 세틀먼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을 보낼 때 어떻게? 3단계 페이먼트 명세서 같은 거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링 통해서 이제 기관끼리 정산을 하고, 그리고 세틀먼트로 실제 돈이 움직이는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얘기되는 게 세틀먼트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이 세틀먼트 부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비트 스탬프가 스위프트 대항마에 해당하는 무언가, 이름이 언급 안 돼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고 돼 있는데, 마치 제목만 보면 우린 알고 있어, 이거 리플렛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거는 BCB 그룹이라는 전혀 생뚱맞은 곳이 언급이 돼요. 자, 첫 번째로 이 BCB 그룹,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 막 기사나 소식, 정보를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이 이름이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봤는데? 언급이 됐던 것 같아 하고 느낌이 쎄하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은 정말 촉이 좋으시고 기억력이 좋으신 겁니다.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2019년 하반기 때요, 비트 스탬프랑 계속 같이 언급이 됐었어요. 하반기 때 비트 스탬프랑 같이 언급이 되던 회사 이름입니다. 뭘로 언급이 됐냐면, 비트 스탬프가 원래 영국에서 출발한 회사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되게 웃긴 게 얘네가 최근에는 영국의 법정화폐인 스털링 또는 영국 파운드라고 부르는 그게 추가가 됐어요. 됐는데 영국에서 시작한 회사치고는 달러쌍이나 또 뭐가 있었을까요? 달러쌍만 갖고 있었어요. 유로화쌍도 있었어요. 유로화쌍도 진작에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근거지로 삼고 있는 영국이란 나라의 법정화폐인 영국 파운드는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 말, 올해 초 이때 추가가 뒤늦게 됐거든요. 몇 년 만에.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작년 하반기 기사 뜬 게 바로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국 파운드 유동성을 이 BCB 그룹이 제공함으로써 이제 쌍이 추가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잠깐만 비트스탬프에 가서 보면은 이미 추가가 됐어요. 보시면은 네, 파운드 보이죠? 네, 영국 파운드. 여기도 파운드, XRP랑도 네, 파운드 쌍이 돼 있죠. 굉장히 적네요. 근데 보려면 다른 쌍에 비해서 유로화나 달러 쌍에 비해 상당히 적죠. 어쨌든 영국 법정화폐가 추가돼 있습니다. 자,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이 BCB 그룹이 언급됐고 오늘날 다시 한번 BCB 그룹이 비트스탬프와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BCB라는 이 그룹의 회사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요거거든요. 홈페이지는. 근데 뭐 딱히 막 개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어요. 우리 뭐 하는 회사고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비트페이, 뭐 서클, 갤럭시 디지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타코미 뭐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이제 뭐 하는 회사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좀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래서 링크드인 통해서 이 BCB 그룹이라는 회사에 대해 정보를 좀 확인해 보면요. 일단은 설립된 지 좀 됐어요. 보시면 2017년입니다. 그리고 공개상장 회사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빗한 회사고요. 50명 정도까지 직원이 있습니다. 11명에서 50명 사이. 약간 소기업에 해당하죠. 이 정도면 중소라고 볼 수 있나요? 어쨌든 뭐 중소기업인지 그러니까 중인지 소인지 그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직원이 50명 이하라는 건 거의 확실하니까 그 정도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 앞에 얘들이 하는 핵심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BCB 그룹이 유럽에 뭐라고요? 크립토 데디케이트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게 나와 있죠. 앞에 수식어 크립토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페이먼트 서비스를 하는 프로바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관련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보면은 여기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아까 얘기한 갤럭시 디지털이란 거, 그리고 크라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을 보면은 20여 개의 화폐 취급을 하고 있고요. 20여 개 이상의 그리고 FX 외환 관련된 것도 처리하고 있고 크립토커런시 리퀴디티 이 부분 유동성 프로바이딩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도 제공하고 있어요. 수탁받아서.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보면은 이 블링크라는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게 트레이드 마크고 블링크라는 이름을 달아서 지금 보시면은 BCB 리퀴디티 인터체인지 네트워크 컨소시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은 바로 나와 있죠.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글로벌 페이먼트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언제나 원하면 이 멀티플 커런시 법정화폐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에셋까지도 페이먼트하고 여기 안에서 세르먼트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게 아까 보신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이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로우도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요겁니다. 스위프트나 세파는 유럽의 페이먼트 네트워크거든요. 그리고 와이어는 이제 아마 그 기존에 와이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와이어 하면은 유선 네트워크라고 번역하기 쉬운데 그 의미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금융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 말고 완전히 연동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뭐 한국은행 금융망 하면은 영어로 그걸 번역하고 와이어가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방금 설명드린 그런 개념적인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ETC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기타 등등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다른 페이먼트 네트워크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죠. 이 블링크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취급되는 거, 뭐 에나, 유로화, 파운드,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이거 이더리움 마크인가요? 이거고 XRP도 보이죠. XRP가 일단 트레이드 마크가 보입니다. 이런 암호화폐들 처리한다는 거 보여주고, 여기 보시면은 찰리 LLC, 그리고 밥이라는 회사, 그리고 여기 뎁이라는 회사도 보이죠. 그래서 뒤에 은행들, 뭐 커스티언들 있고, BCB 그룹 있고, 그리고 다슬 네트워크라고 해갖고 요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뒤로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BCB 그룹 자체가 쓰는 이 다슬 네트워크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블링크는 아까 말한 대로 컨소시엄입니다. 어쨌든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틀먼트까지 가능한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BCB 그룹이라는 애들이 블링크라는 컨소시엄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이 다슬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이게 리플사가 하는 것과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갖는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찾아봤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랩 577,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577이라는 랩, 이 회사에서 지금 말한 다슬이라는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솔루션을 어디한테? BCB 그룹한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 첫마디가 이 랩 577의 CEO의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무시해도 되고요. 자기소개랑 뭐 이런 거다 하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다슬이라는 게 에코노미예요. 보시면은 나와있죠? 디지털 에셋 쉐어드 레저라고 되어있죠. 이거를 에코노미식으로 줄여서 DASL 해갖고 다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뭐 이거 그냥 간단히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코르다 위에다 만든 겁니다. 이거는 코르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솔루션이에요. 그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서 나와있죠? 다슬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피아트 뱅킹 이것도 처리 가능하고, 그리고 암호화폐 원장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액세스에서 뭔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세 가지 얘가 적혀있죠. 비트코인이나 XRP, 이더리움. 세 가지는 명확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이걸 통해서 BCB 그룹이 이제 글로벌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암호화폐, 법정화폐 서로 이제 상호환 시켜갖고 세틀먼트도 가능한데, 어쨌든 XRP도 포함은 돼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최소한 포함되어 있는 건 맞다. 사용자가 쓸 수 있다. 그 점이 여기서 팩트 체크가 되죠. 자, 그리고요, 어떤 부분을 더 체크를 해야 될까?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파악이 됐죠. 여기까지 파악한 걸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BCB 그룹이 이런 비트 스탬프나 코인베이스 등등 점점 찍을게요. 얘네들과 협력해갖고 뭐를 만들었다? 블링크라는 걸 만들었다. 컨소시엄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한다? BCB 그룹이 쓰고 있는 이 다슬이라는 것과 짬뽕을 해서 글로벌 페이먼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안에 디테일을 살펴보면 아까 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틀먼트까지도 지원한다는 거죠. 이더리움, 비트코인. 자, 여기까지 내용이 파악됐으면은 이제 우리한테 어차피 이거를 확인한 이유는 명백하게도 하나거든요. 우리는 뭐 리플사의 사업이 잘 돼서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 자리 잡고 그것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목적하에 따른 정보들이라는 소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죠? 내용 파악이 됐으면 얘가 리플렛과 경쟁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리플렛의 사업을 같이 돕는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이 BCB 그룹이 만든 블링크라는 것과 다슬 네트워크, 이거를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미 감촉이 오셨죠? 그냥 얘는 약간 병렬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자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쓰는데 리프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약간 적대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관계라고 구명하기가 힘든 거는 왜냐면 셀레먼트로 여기에도 XIP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암호화폐도 지원하기 때문에 리플렛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리프사가 만든 솔루션 위에 있지 않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코르다 플랫폼 위에 랩 577이라는 곳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회사에 납품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20여 개 이상을 포함해서 이제 셀러먼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XRP는 껴있기는 하다.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적이다, 아군이다, 호재다, 또는 악재다 얘기하기 힘든 게, 자 보세요. 이 친구들이 만든 건 리플렛이 아닙니다. 별개의 본인들의 네트워크인데 랩 5577이 만든 별도의 네트워크인데 이 안에서 이런 옵션들을 다 제공하지만 만약에 이 BCB 그룹이 제공하는 이 블링크라는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쓰는 고객들이 주로 XRP만 세틀먼트 하면 결국에 리프사의 사업을 돕는 거나 다름없고 우리가 바라는 걸 해주는 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경우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사용 안 되고 다른 애들만 되게 사용이 많이 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리프사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림과 전혀 반대되는 방해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리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만약에 암호화폐로 세틀먼트를 XRP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오픈을 해요. 넘버1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 친구, 그리고 넘버2인 이더리움, 그리고 현재 넘버3인 시총 기준으로 XRP한테 고객한테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원하는 암호화폐 선택해서 세틀먼트 할 수 있어. 네가 골라. 마음껏 골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고객들이 리프사 주장대로 XRP를 선택해서 세틀먼트 할지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가 리프사 주장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잘 먹힐지 되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난 궁금하다. 어떤 분들은 되게 안전하게 에이씨 이런 경쟁 말고 그냥 XRP가 무조건 성공했으면 좋겠으니까 폐쇄적으로 다른 거는 다 옵션 제공 안 하고 온리 XRP만 지원해서 XRP가 무조건 성공했으면 좋겠다, 안전한 그림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니 리프사가 XRP가 제일 효율적이고 빠르다며, 그러니까 다른 거랑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기는 거 보고 싶다,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옵션을 깠을 때 그래도 XRP가 가장 좋으니까 XRP 선택하는 거, 금융기관들이 난 이거 보고 싶어, 검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텐 오히려 이게 그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의 무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최소한 세 가지 다 지원을 하니까요. 과연 고객들은 어떤 암호화폐로 세틀먼트를 주로 하게 될까요? 얘네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 정도로 정리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간만에 UBRI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에 보니까 뭐죠? 네덜란드의 델프트 대학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교수라고 명확하게 거론 안 됐는데 교수겠죠? 학생을 소개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은 워터루라는 캐나다 대학에서 박사학위 딸 때 프로젝트 한 것도 소개가 돼요. 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돼서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무제님 구독 감사합니다. 범무제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익명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왜냐면은 퍼블릭이라서 그렇죠. 퍼블릭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네트워크 원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강제적으로 모든 게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강제로 노출되는 바람에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야말로 이 익명성이라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면 완벽하죠. 왜냐면 액세스를 아무나 못하니까, 허가받은 사람만 볼 수 있으니까 그 개인정보 이슈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만 애초에 허가라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완벽하게 이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리는 가운데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명성을 지킬 수 있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걸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IP 레저에서도 그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UBRI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리프사에서 이 파트너십을 맺은 대학들의 연구자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자금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 네덜란드 이 델프트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줬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XIP 레저에서의 컨센서스, 지금 비잔틴 톨러런스, 폴트 톨러런스라는 BFT라고 하는 걸 쓰고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 이걸 쓰고 있는데 뭐 어떤 거 추가적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컨센서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XIP 레저의 취약점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XIP 레저를 활용해서 상인과 이제 이 상인이 제공하는 뭐 제한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페이먼트 부분에 있어서 XIP 레저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실증하고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에 소개는 기존에 이런 소개는 없었거든요. UBRI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UBRI 관련된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리프사가 투자한 돈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실제로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자금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쓰였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 연구자금도 사실 보면은 투자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의 산학협력 관계도 가져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래에 이제 유망한 그런 인재들을 리프사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도 하는 이 프로젝트인 거죠. 마치 삼성이 뭐 각 대학교에 뭐 삼성 장학금을 만들어서 하듯이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XIP 레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뭔가 결과물을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들이 그런 맥락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소식은 UBRI 관련된 소식인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이 산탄데르가 오랜만에 본인들의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리플렛과 관련된 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원페이 FX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이번 영상도 뭐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까지도 같이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원페이 FX가 리플렛 기반으로 작동되는 산탄데르의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송금을 할 수 있는. 이게 2018년에 이제 런칭이 됐는데 약 2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처음이에요. 어떤 특정 리플렛 멤버가 리플렛으로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금액이 언급되는 건 처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0 단위는 밀리언이니까 100만이죠. 그러니까 4억 5천만 유로가 처리됐다고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일까요? 찾아보죠. 4천이에요. 4억 5천만이죠. 하나, 둘, 셋. 이거 원화로 이 정도거든요. 자, 보죠. 2년 6개월 동안 원페이 FX가 처리한, 리플렛을 통해 처리한 금액입니다. 자, 천 단위 끊을게요.
100만, 1000만, 억, 10, 100, 6,331억이네요. 예. 2년 6개월 동안 6,331억 원 가치의 금액을 원페이 FX, 즉 리플렛을 사용하는 원페이 FX를 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처리된 금액이 언급되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리프사가 개괄적으로 전체 금액을 언급한 적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리플렛 멤버, 그것도 산탄데르라고 하는 메이저 은행이 리플렛 통해 처리한 금액이 공개되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이색적인 내용이고요. 2년 6개월 동안 이 정도면은 2.5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2.5로 나누면은 1년에 대충 한 2천억 원 좀 넘게, 뭐 2,400억 원 정도씩 처리됐다고 평균치로 따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1년에 2,400억씩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는데 이 로드맵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From Spain, UK, Poland, Portugal, all the way to Chile and 요거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초반에는 4개였어요. 4개. 제 기억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처음에 들어갔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영국이랑 폴란드 그리고 브라질이었던 것 같거든요. 산탄데르한테 브라질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개인가? 초반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가서 할게요. 잠깐만요. Brazil, 자, 그런데 지금 추가된 눈에 띄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칠레랑 멕시코가 추가가 됐어요. 요 2개가. 멕시코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나부틴이 멕시코 대빵 찾아가고 쇼부 쳐갖고 그거 통해서 이게 추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칠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있죠? 인터뱅크. 아시죠? ODS는 은행이죠. 칠레에 있는 요거랑 지금 멕시코 이미 ODL 쓰고 있는 이 2군데가 추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죠? 이 2군데가 추가된 거는. 자,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산탄데르가 이번에 이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밝힌 소식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2가지 정보는 산탄데르의 원페이 FX 리플렛을 통해서 처리한 금액이 2년 반 동안 한 6,400억 원 정도 됐다. 이 점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최근에 브라질과 칠레래요. 멕시코와 칠레가 추가됐다는 거죠. 원페이 FX에. 근데 공교롭게도 두 국가는 ODL 관련된 국가죠. 물론 칠레 법정 앞에 ODL이 추가됐는지는 뭐 얘기된 바가 없긴 한데 어쨌든 거기 안에 인터뱅크라고 하는 몇 없는 ODL 사용하는 리플렛 멤버 은행이 거기에 있죠. 칠레 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ODL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죠. 이 2군데가 추가됐다는 거. 이 정도를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4번째 마지막 소식인데 게이트허브가 떡밥을 던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ay tuned 하면서 얘기하는데 계속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something new is com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떡밥을 또 던졌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댓글을 보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대놓고 질문했어요. XRP 또는 XRP 레저와 상관 있는 무엇인가냐, 어떤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윙크를 날렸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XRP와 XRP 레저와 관련 있는 무언가죠. 문제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조만간 공개할 텐데 공개하면 그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번째 소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중요한 소식들을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1부 리플 읽어주는 남자
순서를 마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2부 때 Q&A 때 세금 관련된 거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